얘들아, 사회 수업하자. 4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사회 공부해봐요. 자, 오늘은 교과서 37쪽부터 41쪽까지 무려 2시간 수업이에요. 여러분이 보아야 하는 수업 영상이 되게 길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2시간 분량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촌락과 도시의 두자, 교류가 필요하더라.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교류가 일어나는데요? 그것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37쪽부터 39쪽까지는 37쪽부터 38쪽, 39쪽까지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촌락으로 가서 교류를 하는 거예요. 다음 40쪽은 촌락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에 와서 교류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41쪽은 촌락과 도시 사람들이 한꺼번에 만나서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도시농업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 정말 재미있습니다. 핫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영상을 보면 코로나 블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나와요. 자, 한번 그럼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Let's go! 촌락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정말 좋은 자연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이용할 수가 있더라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사람들이 촌락에 가서 다양한 체험을 즐기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인절미 만들기 체험. 자, 지금 이 떡이에요. 떡입니다. 떡을 치면서 인절미 만들기를 하고 있는 체험입니다. 농촌에서 이런 체험 하겠죠. 두 번째, 고구마 캐기 체험. 자, 고구마를 캐고 있죠? 지금 학생들이 현장 체험 학습으로 많이 갑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 현장 체험 학습, 이렇게 고구마 캐기 같은 거 가봤을 거예요. 이번에는 염전에 가서 소금 만들기 체험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염전입니다. 이렇게 소금을 만들기 위한 염전인데, 여기서 소금 만들기 체험. 다음에, 치즈 만들기. 주로 산지촌으로 가야 되겠죠. 치즈를 만들려면. 자, 치즈 만들기 체험. 이게 치즈입니다. 같이 잡고 있는 모습이네요. 생생한 영상 한번 볼까요? 시냇가에서 메기 잡기가 한창입니다. 장갑을 끼고 손을 뻗어보지만 미끄러워서인지 쉽게 잡히질 않습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힘을 합치니 잡은 메기가 제법 많습니다. 맑은 시내에서 뗏목을 타는 재미도 색다릅니다. 평소 접하기 힘든 각종 곤충을 관찰하고 직접 만져보면 곤충의 새로운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촌체험마을입니다. 물 빠진 갯벌 위로 335 모인 사람들이 조개 캐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가족 나들이에 신이 난 아이도 고사리 손으로 조개를 주워 담습니다. 지난해에만 2만 9천여 명의 관광객이 대하도를 찾으면서 마을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고기잡이에만 의존하던 어촌의 체험 관광이 접목되면서 어촌에는 활기를, 관광객에게는 추억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자, 촌락에 가서 도시 사람들이 다양한 체험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는 방금 전에는 학교에서도 체험학습을 갖는 거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가족 단위로 자연휴양림에 가서 야영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자연 체험도 하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다양한 지역 축제에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지역 축제 중에 충청북도 진천군의 농다리 축제, 전라남도 진도군의 신비의 바닷길 축제, 그 다음 경상남도 산청군의 한방약초 축제, 강원도 화천군의 산천어 축제. 산천어 축제 한번 볼까요?
자, 농다리 축제 볼게요. 홈백이 담긴 작은 가마의 선두로 꽃상여가 조심스럽게 돌다리를 건넙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잠시 과거로 돌아간 모습. 카메라 셔터는 연신 울리고 사람들의 눈빛은 호기심 반, 향수 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긴 진천 농다리를 알리고 기념하기 위한 축제. 농사철, 지게를 메고 힘들게 다리를 건너던 모습을 비롯해 진천이 고향인 헤이그 특사의 주역 보제 이상설 선생과 일제의 침략과 조선의 현실을 전 세계에 알리려던 고종의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다음 경상남도 산청군 한방약축제.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을 위한 힐링 축제가 마련됐습니다. 몸에 좋은 봉진단을 정성스레 직접 만들어보고 뜸체험으로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올해 한방약초 축제는 아토피 치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토피 진단은 물론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약초차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신비의 바닷길 축제. 3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 선정. 총 관광객 59만 명, 8만 5천여 명의 외국인이 함께한 세계인의 축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역사와 전통, 신비와 자연이 함께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람들은 이곳 신비의 바닷길에서 손을 마주잡고 만남을 잇고 즐거움을 나눈다. 보배의 섬 진도에서 펼쳐지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모두의 꿈이 기적처럼 이뤄집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지역 축제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자, 농촌 그 지역에서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체험을 하기 때문에 수입이 생기겠죠. 두 번째, 그 지역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겠죠. 방금 전에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좋은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지역마다 지역 축제들이 거의 다 취소되고 열리지 않고 있죠. 왜냐면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되니까. 촌락에서 이런 지역 축제도 하나의 큰 소득원이었는데 참 걱정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촌락 사람들은 어떨 때, 어떠한 경우에 도시를 찾을까요? 첫 번째, 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대형 병원. 네. 큰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도시에 오더라. 또 하나는, 다양한 공연 관람이, 공연들이, 도시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도시에 와서 이런 공연 관람을 하러 오더라. 문화시설을 즐기러. 또 하나는, 대형 상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쇼핑타운이라든가 쇼핑몰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 오더라. 그 다음 또 하나는 공공기관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도시로 오더라.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올해는 공연 관람 같은 경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거의 다 온라인이고 언컨택트, 즉 온라인을 통한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촌락 같은 경우도 촌락의 지역 생산물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그 농산물을 많이 판매하고 이런 것이 더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축제는 갈 수가 없겠지만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촌락에 사는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서로 만나는 거예요. 직접 만나는 건데 영상 한번 볼까요?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찾는 주부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설을 맞아 소비자에게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겨울철에는 투장하던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특별히 열렸습니다. 사과와 배, 밤과 대추 등 차례상에 올릴 제수용품은 물론 각종 농산물이 시중보다 30% 이상 저렴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입니다. 오일장 향수와 함께 품질 좋은 농산물을 싸게 살 수 있어 직거래 장터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농촌과 도시를 하나로 이어주며 훈훈한 인심과 정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네,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어서 이제 도시에 와서 물건을 판다 이런 내용인데 올해같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올해는 더 활성화된 게 바로 온라인을 통한 직거래 장터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꽃감 같은 거 온라인을 통해서 사 먹었거든요. 다음 자매 결연이나 봉사를 통한 교류 한번 볼까요? 도시의 학교와 농촌 마을이 자매 결연을 통해 교류하는 일교 일초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농촌 사랑 활동 중 하나다. 전에 왔었잖아요. 도시 학생들에게는 자연을 통한 체험학습을 제공하고 농촌에는 또 다른 경제적 수익과 함께 자연스러운 도시와 농촌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빨아먹으면 잘 자라갔어요? 안 자라갔어요? 잘 자라요. 잘 자라죠? 지렁이 촉감이 어떤가? 어때요? 부드러워. 부드러워요? 좀 끈적끈적거려요. 대전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찬샘마을은 최근 일교 일촌의 활성화로 마을 전체를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맞춘 체험학습장으로 만들었다. 이 작물 이름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토란! 도란. 예, 알았죠? 토란입니다. 네, 자매 결연을 통해서 학생들이,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촌락에 있는 학교로 가서 체험을 본다는 너무 좋은 내용이네요. 이런 것들은 활성화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빨리 극복되고 백신이 빨리 개발되길 바랍니다. 도시농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도시농업이 뭐냐면 건물 옥상이나 사투리 공간에서 화분을 이용해서 상추나 파와 같은 채소를 길러서 직접 먹는 거예요. 그러면 농약도 전혀 뿌리지 않고 무공해 채소로 자기가 기를 만큼만 기르는 거야. 너무 좋겠죠. 그런데 옥상이 있거나 또는 집에서 이제 길러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과 인천에 도시 농업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상자 텃밭을 무료로 나눠주기도 한대요. 선생님도 사실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옥상에서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상자 텃밭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려고 줄을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실제로 있었어요. 자, 인천시 상자 텃밭 집으로 배달해 2020년 5월 18일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내용을 보면 인천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신청을 하면 가구당 2세트씩 이 세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 텃밭에서 텃밭을 키우도록 그래서 도시농업의 기쁨을 알려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였어요. 선생님 몰랐어요. 알았다면 선생님도 신청할 건데 너무 좋았겠죠. 서울정보소통광장에 있는 기사예요. 자, 상자 텃밭을 학교에도 주고 가정에도 주어서 도시농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내용인데 너무 좋은 내용 같아요. 그리고 서울 강동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상자 텃밭을 분양 신청을 받고 있는 거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꾸는지 그 다음에 씨 뿌리고 모종 삼고 하는 방법을 다 알려주고 있어요. 부평구청에서도 상자 텃밭을 보급했더라고요. 그런데 상자가 굳이 상자를 꼭 안 주더라도 배달 오면 이런 데 오죠. 스티로폼인데 이 스티로폼에다 스티로폼에다 흙을 넣고 이렇게 키울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촌락과 도시가 교류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극복되고 백신이 개발되어서 우리가 촌락과 도시가 정말 더 활발하게 컨택트할 수 있는 시대가 다시 왔으면 참 좋겠네요. 그러나 늦어지더라도 그러면 언컨택트하게 우리가 촌락과 도시가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